내일 인류가 멸망해서 단 한 점의 그림을 보관해야 한다면 그 작품은 다빈치의 모나리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미술사에서의 무게가 크다는 또 다른 표현일 것입니다. 모나리자만큼 많은 이야기를 몰고 다니는 작품도 흔치는 않지요. 그중 몇 가지 이야기를 오늘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모나리자에 대한 좀 신상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리사 델 지오콘다죠. 물론 지오콘다는 나중에 남편의 성에서 가져온 것이죠. 태어난 곳은 피렌체였고 1479년생이고요. 사망한 곳도 피렌체에 있는 수녀원이었는데 당시 나이가 63세. 또 자료에 따라서는 나이가 또 달리 표시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제 가족 관계는 이제 남편 프란체스코 지오콘다가 있었고요. 남편은 소위 말하면 요새 표현대로 하면은 글쎄요 비단 장수, 아주 돈을 많이 번 사람이었었죠. 둘 사이에 자녀는 5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자료에는 6명으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특기사항은 남편과 사별하고 나서 이제 수녀원에 들어가서 수녀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과의 나이 차이는 대략 한 17살 정도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모든 그 기록들이 그냥 그렇다고 추정이 된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모나리자의 위력은 대단하죠. 그 루브르 미술관에 가서 보면은 모나리자가 걸려있는 방이 있죠. 아주 그 방은 늘 사람들이 와글와글 합니다. 저도 2번이나 보러 갔는데요. 키 작은 동양인이 이렇게 키 큰 서양인들 사이를 뚫고 들어가서 봤지만은 사실은 방탄유리에 가려 있어서 제대로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 미술사 강의를 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루브르에서 모나리자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은 그 아트샵에 걸려 있는 거대한 모나리자 그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그냥 모나리자의 진품을 봤다는 것이지 모나리자의 정확한 그림을 보기에는 사실 여기만큼 좋은 곳도 없지요. 모나리자의 신비로운 미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1993년 7월 5일자 뉴스위크지에 재미있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조셉 보르코프스키라는 치과 의사 겸 미술 전문가가 그 모나리자의 미소는 가정폭력에 의한 턱과 치아 손상의 결과다. 그녀의 표정은 앞니가 없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표정이라는 주장을 폈죠. 그 모나리자의 요 입을 보고 좀 한 이야기인데요. 그의 논리대로라면은 사실 지금 모나리자는 임플란트가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겠죠. 맞는 얘기일까요?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2005년 암스테르담 대학과 미국의 일리노이 대학이 감정인지라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모나리자의 미소를 분석을 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모나리자의 미소를 봤을 때 대략 83% 정도는 행복하다라는 느낌의 미소라는 거죠. 9%는 역겹고 6%는 무섭고 2%는 화가 나고 1%는 그저 그렇고 놀랍다 그런 미소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나리자의 미소는 기본적으로 행복한 미소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모나리자가 임신을 한 상태였고 이런 이야기들은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그 모나리자의 미소가 고대 그리스 아르카익 미술을 닮았다고 합니다. 아르카익 미소라는 것을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배울 때는 고졸기의 미소라고 배웠었죠. 순박하고 꾸밈이 없는 미소 이런 개념으로 배웠었는데요. 이 조각상은 그 아피아 신전의 서쪽 페디먼트, 그러니까 페디먼트라는 거는 문지방 위를 얘기하죠. 출입문 쪽 위에 설치된 조각상이었는데요. 제목이 죽어가는 병사예요. 죽어가는 병사를 조각한 작품인데 죽어가는 순간에도 미소를 띠고 있죠. 이게 고졸기의 미소랍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르카익 미소죠. 그러니까 아르카익 미소는 양쪽의 입술끝을 살짝 올린 겁니다. 그래서 모나리자의 미소랑 좀 닮았다는 얘기를 하죠. 글쎄요. 근데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다빈치의 작품을 보고 있으면은 유독 입모양이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 다빈치는 입묘사만큼은 서툴렀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모나리자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뭐 이런 주장을 편 분들도 있죠. 2010년 1월 6일자 BBC의 보도 내용입니다. 이 보도를 보면은요, 비토 프랑코라는 그 의사가 모나리자에 대한 그 병명을 좀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 사람의 좀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과도한 콜레스테롤이 축적되어 피부에 반점이나 윤기가 생기는 황색 단증의 증상이 보인다. 이는 유전에 의한 대사 이상으로 담도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의학적인 그 진단이죠. 또 한편으로는 오른쪽 눈 아래에는 지방종이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른쪽 눈이 어느 쪽인지 제가 자신이 없어서 두 눈을 다 띄워봤거든요. 그랬더니 눈 밑에가 이렇게 볼록합니다. 저게 지방종이라는 거였군요. 어쨌든 간에 그림만 보고 이렇게 진단할 수 있는 프랑코 박사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2016년 파스칼 코트라는 사람이 루미에르 언더 모나리자라는 책을 출간합니다. 근데 파스칼 코트는 2007년부터 루브르 박물관의 허락 아래 이제 초고화질 카메라로 24배를 확대를 해가면서 모나리자를 촬영을 합니다. 또 적외선 스캐너를 이용을 해서 그 모나리자의 그림의 아랫부분에 있던 것도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하죠. 그 모든 결과를 정리를 해서 2016년에 책으로 출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굉장히 좀 특이한 주장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주장은 이제 모나리자는 눈썹이 있었다는 얘기죠. 제가 그래서 눈 부분을 확대를 해봤는데요. 이제 저희 눈에는 뭐가 있는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코트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 줄기 가는 붓자국이었지만은 왼쪽 눈 위에 눈썹을 그린 흔적을 발견했다. 왼쪽 눈이 그림 화면에서는 어느 쪽인지 제가 지금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동안의 보존 과정과 재생 작업 중에 눈썹이 사라졌을 것이다. 그러니까 코트의 이야기에 의하면은 뭐 운반하다가 또는 재생 작업을 하다가 그려진 눈썹이 사라졌을 것이라는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좀 흥미있는 이야기가 됩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그 화가이자 그 예술가 열전의 저자였던 두르조 바사리도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술가 열전이라는 책은 이제 두르조 바사리가 르네상스 시대에 활약했던 한 200명 가까운 그 예술가들, 그러니까 화가, 조각가들의 그 일생과 작품에 관한 이야기들을 정리해 놓은 책이거든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이런 부분이 이제 있습니다. 다빈치의 모나리자에는 두꺼운 눈썹이 있었다. 근데 지금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이 두꺼운 눈썹에 대한 얘기들이 뭐 거짓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 코티의 이야기와 이 이야기가 지금 맞물리면서 다시 새삼스럽게 눈썹에 대한 논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까지도 아직 어떠한 결론도 좀 나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눈썹 재밌는 이야기죠. 코티의 또 다른 그 주장이 있습니다. 이제 모나리자를 그 분석을 하다 보니까 모나리자 밑에 또 다른 모나리자가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모나리자입니다. 근데 코트가 디지털로 복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모나리자에 사용됐던 색상이 어떤 것이었을까를 복원해낸 거죠. 굉장히 선명하고 지금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아름답고 아마 정말 처음 모나리자는 이런 작품이었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적외선 스캐너로 이제 정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밑에 있는 그림이 발견이 된 거죠. 그 그림을 복원해 봤더니 자, 이런 모나리자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뭐 동작은 거의 똑같습니다. 다만 등장하는 여인의 눈빛은 눈 방향은 좀 다르죠. 얼굴도 지금보다 훨씬 갸름한 편이고요. 머리 스타일도 다릅니다. 또 지금 어깨에 두는 숄이 있죠. 베일, 저것도 지금 원 작품에는 없었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원 작품과 지금 작품은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여기에 대한 명쾌한 이야기는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마 이 부분도 논란의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코트는 이런 말을 남겨요. 지금 모나리자랑 관련된 수많은 이야기들은 사실 그 보관하는 도중에 발생한 물감, 그것이 뭐 흐르고 녹고 굳고 이런 과정에서 얼굴하고 피부에 얼룩이 생겼다는 거죠. 그거를 보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니 다 쓸데없는 이야기다. 원래 그러면은 원래 작품에는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앞서 이런저런 병이 있고 치아가 어떻고 뭐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은 다 뭐가 되나요? 이게 다 얼룩 때문인가요? 과연 코치의 이야기는 맞는 것일까요? 모나리자 이야기는 끝이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모나리자 한 점만 남아있는 건 아니죠. 모나리자라고 이름이 붙은 작품이 몇 점 남아 있습니다. 그 작품들에 대한 내용도 한번 저희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